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냄새에 눈을 떴죠. 식탁엔 늘 그렇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 그리고 아내의 잔소리 섞인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병원 안 갈 거야? 요즘 화장실 너무 자주 가는 거 알지?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땐 그냥 웃어넘겼죠. 병원은 무슨 귀찮기만 했으니까요. 아침 먹고 동네 친구들이랑 공원 산책을 했죠. 그때도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이 나이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피가 섞인 소변을 보고는 아내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자.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 며칠 후 병원을 찾게 됐죠.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간 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히 불안했는지 손끝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신 선생님, PSA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습니다. 조직 검사에서도 전립선 내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꽉 움켜쥔 느낌이었어요.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 손만 더 꼭 쥐었죠. 차 시동도 안 켠 채로 우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고개를 숙이더니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하고 흐느끼더군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 무슨 말이야, 암이라고? 아빠는 우리 집의 중심이야. 아무 일 없어야 해요. 나중에 애들이 크면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TV를 켜지 않았고 다들 말은 없었지만 그 공기 속에 걱정,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죠. 초기 전립선암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도 선택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선택과 마음가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건 몸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가족과 함께 겪는 마음의 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라면 이 싸움 해볼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전립선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들은 건 사실 진단받고 나서였습니다. 그전엔 어디쯤 있는 기관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전립선은요, 남자에게만 있는 작은 기관이에요. 크기는 대략 밤톨만 하고 방광 바로 아래, 요도 즉 소변이 나오는 관을 살짝 감싸고 있죠. 젊을 땐 별 존재감이 없던 녀석인데 이게 나이 들면 슬슬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시원치 않거나 밤에 자다 말고 화장실 가고 그게 다 전립선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립선이 늙으면서 비대해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암세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립선암이죠. 제가 그랬어요. 겉으론 멀쩡했는데 속에선 암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병은 더더욱 무서운 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한밤중에도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검진이 생명을 구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PSA 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저도 그게 뭔데요? 했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에 염증이나 비대증 혹은 암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전립선에 뭔가 문제 있어요. 라고 몸이 보내는 조기 경고등 같은 거죠. 전립선암은 60세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요. 한국 남성 암 중에서도 발병률 3위권입니다. 특히 조기 발견만 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인데 늦게 발견되면 뼈까지 전이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예요. 나처럼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PSA 검사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작은 이상함,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선택이었습니다. 암을 없애기 위해 어떤 치료를 할지,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선생님의 경우는 전립선암 2기, 국소에 국한되어 있어 수술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외에도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같은 방법이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다르니 가족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아내는 조심스레 수술을 권했어요. 암은 눈에 보일 때 빨리 도려내는 게 낫지 않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선택했죠. 수술 당일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이동하는데 천장이 그렇게 낯설어 보일 수가 없더군요. 눈을 떴을 땐 배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소변줄이 몸 밖으로 나와 있었죠. 몸도 마음도 참담했습니다. 걷다가도 웃다가도 심지어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새더군요.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케겔 운동이요? 처음엔 이게 뭐야 싶었죠. 그런데 꾸준히 하니까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조금씩 새는 양이 줄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생겼죠. 식사 중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이제부터 당신 식탁은 내가 지킬게. 그 말에 울컥했죠. 비슷한 병을 겪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구나. 그게 큰 위로가 되더군요. 3달이 지나고 패드를 거의 쓰지 않게 됐습니다. 산책 중에도 안 세고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제 몸에 묻습니다. 괜찮니? 잘 쉬었니? 몸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운 거죠. 전립선암은 저에게 2번째 인생을 주었습니다. 아플 땐 괴로웠지만 이 과정을 통해 가족의 사랑, 제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삶의 진짜 의미를 되찾았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불안한 증상으로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출발입니다. 그날 식탁 위에 고기가 사라졌습니다.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온 첫날 식탁 위를 보니 평소 좋아하던 삼겹살 대신 두부조림, 들깨, 시래기국, 삶은 브로콜리가 올라와 있더군요.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당신 몸은 내가 다시 만들어 줄 거야. 그 말이 잊히질 않습니다. 예전엔 채소만 보면 입맛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게 내 약이고 내 무기더라고요. 처음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어요. 요실금 때문에 바지도 젖고 민망해서 사람 피하느라 밤에 몰래 걷기도 했죠. 요즘은 아내랑 같이 아침 걷기를 해요. 같이 걷다 보면 예전 이야기, 애들, 어릴 적 얘기까지 술술 나오죠. 운동이 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살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암을 겪고 나니 마음의 병이 더 무섭더군요. 괜히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잘 자지도 못했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는데 이젠 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삶을 더 단단하게 해주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병원 가는 게 귀찮고 괜히 무슨 일 생길까 무서워서 피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병원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여러분, 몸이 괜찮다고 느낄 때가 오히려 검사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요즘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가볍게 스트레칭, 아내가 준 아침 식사, 그리고 손주 사진 보기.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제가 다시 건강을 되찾는데 가장 큰 무기가 됐어요. 전립선암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맞서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밥상이든 하루 20분 걷기든 한 번의 검진이든 말이죠. 암을 겪고 나니 가족이 다시 보였습니다. 전에는요, 아침밥 차려주는 아내에게 오늘은 국이 좀 싱겁네라며 투정부터 했습니다. 딸이 전화하면 바쁘다고 퉁명스럽게 끊고 손주가 장난감 자랑할 땐 좀 이따 보자 하며 TV만 봤죠. 그런데 병실에서 며칠을 누워 있으니 그 사소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있는 줄 알았던 가족이 사실은 제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말이죠. 나는 괜찮아. 당신만 살아줘.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의 눈빛 하나, 손길 하나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진짜 약이었습니다. 이 병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등지고 건강을 뒤로 한 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먼저 합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단어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엔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선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당신이 아프면 그 사람도 아픕니다. 당신이 살아야 그 사람도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오늘 당신 자신을 챙겨주세요. 지금 바로 PSA 검진을 받으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